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 몸이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80%는 돌아온 것 같아요. 저도 혹시나 암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쫄았거든, 사실은. 근데 아니라니까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만약 그것 같으면 한 5년 동안, 좀 몸만 이상하면 그쪽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예. 네. 한 6개월 한 번씩 모여야지. 자, 그런 그렇고, 이제 오늘,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할게. 248페이지에, 2번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할 차례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건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매년. 자,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순서를 소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소유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 소유물 찾아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자, 갑이 이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어떤 물건은 좋아요. 이 지우개든, 볼펜이든, 부동산이든, 이 사람 진짜 소유자인데, 을이 이제 이 물건을, 자, 우리 지우개를 할까요? 이 지우개를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점유자인데 적법하지 않아야 돼요. 무단 점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갑이 빌려주지 않았는데 을이 예컨대 훔쳐왔다. 뭐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든지 도둑놈 훔쳐왔다. 자, 또는 아니면 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계약이 취소가 됐죠. 총칙에서 배웠잖아. 계약이 만약에 1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취소를 5월 1일 날 했다. 그럼 취소하면 자, 소급에서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잖아요. 당연 소유자죠. 당연히 소유권 복귀했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이 소유물을 반환 청구하죠. 소유물 반환 청구할 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지우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환해 줘야 되잖아. 소유물 반환 청구할 때 그러면 자, 지우개는 좀 이상하지. 만약에 개로 하죠. 이렇게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이렇게 새끼는 과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의미인 개만 반환하면 되느냐, 개새끼 과실도 반환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점유자가 이제 다릅니다. 선의 점유자냐 악의 점유자냐 달라요. 자, 선의 점유자라는 것은 이 물건이 자기 소유물인 남의 물건, 갑의 소유물을 모르고 있는 거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선의 점유자는 자기가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과실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 개새끼는 반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악의 점유자는 자, 갑의 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과실도 반환해야 돼. 새끼까지. 이게 과실 취득 문제고 차준하에 선의만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실 취득권. 두 번째 이제 을이 이제 이 물건을 갑의 물건인데 이건 멸실했어요. 멸실이나 훼손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얼마 지느냐 이거죠. 책임. 이것도 선악에 달라요. 선이냐 악이냐. 자, 선이라는 것은 자, 갑의 소유물인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즉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소유물로 잘못 믿는 거죠. 그러면 손해를 적으면 이런 현존 손해만 배상하면 돼요. 이건 악인은 남의 물건 알아서 이거 손해 전부겠죠.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의 앤더 자주가 나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는 선악 따지잖아.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만약에 이 개를 키우면서 한 3년 키웠다. 그동안 비용 같은 거 있죠. 그죠? 비용, 사료값, 비용 상환청구권이 있어요. 선악 따지지 않아요. 선악 따지면 비용이나 무조건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 비용입니다. 필요비는 전액이고 유익비는 항상 선택이에요. 지출한 액수하고 증가한 액수를 둘 중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저 갑이야. 회복자. 마지막 3번에 요 유익비는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허용해 줄 수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유예해 주면 유치권이 성립 안 되죠.
필요비는 상환기간 유예가 안 됩니다. 유익비만 상환기간 유예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한다. 여기 몇 조? 201조, 202조, 203조. 그냥 200은 뭐라죠? 1, 2, 3조라고 생각하세요. 선의만 과실취득권. 선의는 책임이 가볍다. 비용은 선악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꼭 나와요. 반드시 법조문에 암기돼야 돼요. 자, 그 1번에 의의가 보죠. 자, 의의. 양거래 1번. 본권이 없는 점유자. 이 사람이죠? 본권이 없는 점유자. 즉, 무단 점유자야.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 본권을 가진 자, 즉, 소유자죠.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권을 가진 자, 같은 말 회복자죠. 자, 점유를 회복하는 사람이니까 소유자가 바로 회복자입니다. 소유자, 즉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 양가는 2번 잘 이해해야 됩니다. 2번, 매매 계약이 줄거 무효나 취소. 무효가 취소되면 당연 복귀죠. 취소되어 이미 급부한 물건을 반환할 경우에도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됩니다. 즉, 까만 색깔 자주 나왔죠.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과실수취권 201조 인정이 된다. 그래서 과실 반환 의무가 없어요. 25, 26회죠. 자, 그런데 3번 조심하고, 자, 여기 무효와 취소일 때는 이 물건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물건 반환할 때 선이라면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과실 반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돼. 무효 취소가 아니라 해제예요. 자, 갑과 을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어요. 자, 해제가 되면 둘 다 원상 회복해야 되잖아. 원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회복해 주니까 이 사람이 과실 취득을 못 합니다. 조심해야 돼. 여기는 201, 202, 203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그러나 조심해야 돼. 매매 계약이 동그라미처럼 해제되는 경우에는 우리 해제에서 배우지만 제548조에 의해서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지금 배우는 이 점유자와 회복자 규정 아예 적용 안 됩니다. 즉 여기 31회 때 나온 거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는 원상 회복이 줘야 되니까 매수인이 선의로 물건을 점유하더라도 201조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실수취권이 인정 안 된다는 것은 과실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잘해야 돼. 2번에서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어서 과실 반환 안 한다. 그러나 3번에서 해제된 경우는 선이라도 과실 수취를 못하니까 과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양가로 4번의 그 적용 배제에서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와보세요. 자, 지금 자, 여기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201조에서 203조. 이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계약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죠. 무효 취소돼야 돼. 만약 이게 유효일 때, 자,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 이 경우에는 이 계약가하고 해결해야 돼. 626조 이런 게 적용돼야죠. 그래서 이 계약이 유효할 때는 이게 적용됩니다.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거나 없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 4번 조심. 즉 점유자가 을이 점유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은 지상권 계약, 전세권 계약, 임차권 계약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본권에 의한 법률관계, 즉 법률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지 지금 배우는 201, 202, 203조가 아예 적용 안 됩니다.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관계가 없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오른쪽 판례 보세요. 자주 나오는 판례, 좀 어려운 판례 봅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계약관계 등의 임대차 계약, 전세권 계약 등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임차인이죠.
그 지출 비용의 상환에 관해서는 그 계약관계 임대차를 규율하는 법조항 제건대 626조 정이 적용되는 것이 다 잘라주고,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잘라주고, 점유자는 저 임차인은 그 계약관계 등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법조문 예컨대 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지정권 행사했을 뿐 심표, 계약관계 등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당지 소유자 갑에 대해서 203조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법인 예컨대 임대차다. 626조로 비용상환을 청구해야지 요 203조로 비용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씩 가보죠. 이번에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은, 자, 201조에, 자, 1항, 자, 지금 외웁시다. 줄거면서. 무선 점유자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예컨대 선의 점유자는 개새끼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선의에 반대 악의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개새끼를 반환하여 잘라놓고, 만약에 반환 안 하고 소비를 하였거나 또는, 자, 과실은 잘못입니다. 고의 과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과실은 한자가 2개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과일, 사과배, 개새끼로 요 과실입니다. 자, 과실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천연 과실. 천연 과실은 배, 소, 천연, 배, 사과, 그다음 동물의 새끼, 이런 게 천연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과실은 법이 정한 과실. 이거는 대표적인 애가 이자, 집세 등을 법정 과실이라 그래요. 다음 세 번째, 정확한 과실은 아니지만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로 취급해 줍니다. 물건의 사용이익. 근데 건물 사용이익, 임대료 같은 거죠.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해 취급합니다. 무조건 우리 민법에서 과실 나오면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이익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과실과 조심해야 돼. 자, 불법행위나 채무불행에서 나오는 고의 또는 과실이죠. 이 과실이 달라요. 이 고의는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죠. 일부러.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인다. 고의. 이 과실은 잘못, 부주의죠. 부주의, 잘못이죠. 그죠? 과실이 허물 같자입니다. 이거는. 허물과, 이 과실과 이 과실 잘 읽어야 돼. 지금 나오는 이 과실은 이게 허물과 부주의예요. 보세요. 제양, 악의의 점유자는 수치한 요 과실, 요거는 사과, 배. 과실을 반환하여만 잘라주고, 소비를 하였거나 그 과실은 잘못입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그 과실, 사과배, 대가, 돈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뒤에 거 조심해야 돼. 잘못, 과실로 인하여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돈으로 대가를 보상해 줘야 돼. 제3항, 전항의 규정. 전항 그러면 2항, 악의 점유자 규정이야. 악의 점유자 규정은 폭력 점유자 또는 은비, 남몰래하는 점유자에게도 준용됩니다. 그러니까 폭력 점유자나 은비 점유자도 과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바로 해보죠. 선의 점유자만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선의 점유자만. 그럼 선의 점유자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죠. 1의에 선의의 점유자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선의는 과실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본권들, 즉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이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잘못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자, 잘못 믿음에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잘못 오신했다는 거죠. 그런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선의 점유자 이런 거예요.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돼. 쌍둥이. 자, 갑이 이제 개를 2마리, A개와 B개가 있었어요. 소유자예요. 이걸 을이 샀어요. 매수했어요. 요 중에 B개를 샀어. 이 완전히 쌍둥이야. 쌍둥이 개입니다. 둘 다 흰개예요. 흰개 구별이 안 돼.
쌍둥이 거의 구별이 안 되잖아, 일란성. 이 B계만 사왔어. 그럼 B계의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B계가 놀러 갔어요. 놀러가 이제 같이 놀고 있는 거야. 같이 놀고 있어요. 그럼 어린이 이제 가서 이제 자기 개를 찾으러 가니까 똑같아. 구별이 안 돼. 자기 개는 B계인데 A계 요걸 자기 개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면 이 사람은 A계를 자기 개라고 믿으니까 이 점유는 이때는 선의 점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갑의 소유물인데 자기 소유물이라고 옷이 나고 점유하고 있는 거죠. 선의 점유. 선의 점유는 자기 개하고 비스무리하니까 자, 그래서 책임을 적게 준다. 만약에 이 개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자기 개처럼 죽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니까 책임이 가벼워요. 현존 이익만 배상. 근데 만약 거꾸로 이게 쌍둥이가 아니야. 완전히 달라. A는 흰둥이고 N은 금둥이야. 누가 봐도 A계와 B계는 구별되죠. B계를 사왔어요. 금둥이입니다. 그러면 이거 놀러 갔어. 그럼 금둥이 흰둥이면 당연히 이걸 가져와야지, 그죠? 근데 이걸 가져왔다 그러면 남의 개인 줄 100% 알잖아요. 이거는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쌍둥이 사건 생각합니다. 쌍둥이 그러면 선의 점유. 흰둥이, 금둥이, 악의 점유. 자, 가보죠. 자, 방가르 2번 선의 여부 결정식입니다. 에서는 동그라미 2번 조심. 2번 전번주에 반대 외우라 그랬어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해서에 졌어요. 해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 그랬어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소급해서 악의 점유로 본다 간주된다. 즉 조심해야 돼. 패소 판결 확정시가 아니에요. 패소 판결 확정시나 점유 개시 당시 악의가 되는 게 아니고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가 제기된 때부터 과실 반환해 줘야 돼. 바로 옆에 기출 나오죠. 워낙 자주 나오는 거. 선의 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자는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여기 틀렸죠?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워낙 많이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방가로 4번에 효과. 예, 선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한다 그래서 1. 점유물에 과실 개새끼 수취합니다. 자, 선의 점유자 만자는 만으로 외웠어요. 그냥 선의 점유자만 과실을 수취한다. 과실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야. 자, 그럼 과실 종류 3개 나오겠죠. 과실은 무슨 과실? 천연과실, 사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은 물론이고 법정과실, 이자, 집세는 물론이고 엔더 사용 앞에다 물건 넣으세요.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한다. 고로 선의 점유자는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이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이제 그러면 선의 점유자가 어리 이제 흰둥이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합니다. 과실 취득하니까 과실 반환할 필요가 없죠. 자, 문제는 자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 개야? 갑 소유물이야, 자기 소유물이야? 갑의 소유물이야. 갑의 소유물을 이 사람이 자 만약 1년 사용했다. 원칙은 이거 뭡니까? 자, 남의 물건이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원칙은. 그런데 여기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이걸 많이 냅니다. 자, 그 세 번째 줄 까만 색깔이 있죠? 자, 타인이 당연히 소유자죠. 소유자에게 1년, 2년간 손해를 입혔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용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어요. 다만 불법 행위가 있다면 손해는 배상해야 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줄으세요. 과실 수칙을 선의 점유자다 잘못 과실 부주의가 있는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이 클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두 개 구별 잘해야 됩니다.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있다.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이제 악의 동그라미 악의 같이 나가 폭력 은비 악의 점유자 폭력 점유자 은비 점유자는 과실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조심. 악의의 점유자는 흰둥이 금둥이 점유자는 수치한 개새끼를 반환하여야 한다. 잘라주고 뒤에 걸 굉장히 많이 내요. 만약에 자 소비를 하였거나 쉽게 해서 보신탕 해먹었거나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또 과실 대가 보상해야죠. 소비를 하였거나 뒤에 조심하고 과실 잘못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또는 부주의로 수치하지 못하면 그 과실의 대가 돈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면 잘못이 없다면 대가 보상 안 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수치하지 못했다면 대가 보상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와서 자,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범위입니다. 범위. 남의 물건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 이자도 붙여서 반환해야 돼요. 범위는 바로 밑에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 붙여 반환한다. 악이니까. 그리고 위 이자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줄이면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됩니다. 이제 3번 202조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자, 책임 그러면 저거 750조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자, 202조 갑니다. 책임. 점유물이 자, 줄 거 보죠. 점유자 도둑놈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책임 있는 사유가 고의나 과실입니다. 무조건 자, 법에서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고의 책임 또는 과실 책임. 고의나 과실. 고의는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고 이 과실은 허물가짜. 자, 부주의를 하는 거라 그랬죠? 부주의. 잘못, 쉽게 해서 잘못. 쉽게 해서 우리 끓여오면 고의는 100% 잘못했다. 과실은 한 50%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못이 있어야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법에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그래요. 과실이 있어야 책임집니다. 즉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책임질 때 여기 손해배상이란 말이야.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과실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한 때는 자, 악의 점유자 금둥이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왜? 남의 물건인 줄 알고 멸실이나 훼손했죠. 그럼 나쁜 놈이니까 손해 전부 객값 전부 물어줘야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 이거는 흰둥이죠. 자기 건 줄 알고 잘못 알았잖아. 자기 건 줄 아니까 책임이 좀 가벼워요.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하여야 한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 그랬을 때 남의 물건을 알고 훔쳐왔다면 멸실 훼손되면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근데 자기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다. 그러면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조심해야 돼. 항상 이제 출제원들이 출제할 때 문장이 두 문장이죠. 이걸 앞에 이것을 제1문이라고도 하고 전문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문장을 제2문 또는 후문이라고 해. 문단속 할 때 우리 후문 단속 더 잘해야 돼. 그래 도움 안 맞아요. 그래서 후문을 더 많이 내요. 뒤에 공부할 때 앞에만 읽고 뒤에 잘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후문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무슨 점유자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죠. 타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남의 물건인 걸 확실히 알잖아요. 이 사람은 보신타임의 경우는 손해 전부 배상해요.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선의 점유자는 원칙을 무선이익,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의일지라도 타주 점유자라면 남의 물건인 걸 알고 있잖아. 소유자가 없으니까 타주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두 개를 묶으면 보세요. 두 개를 묶으면 선의이면서 and 반대 차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을 배상합니다. 선자시. 그러나 선의가 아닌 악의가 되거나 또는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그 점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 자, 두 개 봅시다. 선의의 자주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재 이익,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 반환이 아니고 상환입니다. 손해배상 배상하면 된다. 선의의 자주점자는 자, 손해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다만 선의일지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타주점유자 대표적인 사람 나오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죠. 다음 양가로 2번 악의 점유자는 선악 따지지 않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기출 첫 번째 문장 가보죠. 왜 틀렸는가?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됐죠. 보신탕 해먹었어요. 흰둥이를. 그러면 선의에 자주 나왔네. 선자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자선. 책임이 가볍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전부가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자, 그렇게 틀렸고, 그 다음 그 기출 세 번째 틀린 것만 고쳐드릴게요. 세 번째 기출.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자, 악의 점유자가 보신탕 해먹었죠? 그럼 얼마예요? 손해 전부죠? 자, 이익이 현존 한도가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 자, 그 다음 그 옆에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 앞에 비용 넣으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 요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구별 안 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다 실업이 유익비로 구별합니다. 203조 제1항 점유자 앞에 선의, 악이 구별 안 됐잖아요. 그냥 점유자가 줄거세요. 점유를 반환할 때입니다. 비용은 반환할 때 청구하는 것.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 보전하게 지출한 금액 기타 실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자가 개 새끼를 반환할 때 실업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줄것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만약에 개새끼 취득했다 그러면 퉁칩니다. 통상 동그라미.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통상의 필요비와 과실은 퉁친다는 거예요. 다음 제2항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 비용이 유익비야.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한 경우에 하나하여 줄거보세요.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 이나는 또는이죠.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복자가 지출해 가고 증가액 중에서 높은 걸 선택하겠어요? 낮은 걸 선택하겠어요? 에? 높은 걸 선택합니까? 소유자가 선택하죠.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비용을 줘야 되니까?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줘야 되잖아. 낮은 거지. 산수를 잘해야 돼. 바보같이 높은 걸 선택해.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만약에 증가액은 1억이고, 또는 지출액은 만약에 한 5천만 원이다. 그럼 이 둘 중 하나를 줘야 되니까 뭘 선택해? 낮은 걸 선택하죠.
그러니까 선택권자를 회복자를 한 이유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 낮은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음 제3항 전항의 경우, 전항 그러면 2항 유익비입니다. 요걸 필요비 그러면 X야.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유예시켜 줄 수 있어요. 허여해 줄 것이에요. 상환기간 허여해 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법원에서 한 달, 두 달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변제기가 아직 한두 달 남았으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자, 양가를 1번에 의 갑니다. 자, 의에서는 그 세 번째 줄 까만색 줄 거세요.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아요. 또 소유여사 유무는 묻지 않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까 과실취득권은 선임한 과실취득권이 있었죠. 멸실훼손에 대해 책임은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하고 악의 또는 타주는 손해 전부 배상하죠. 그런데 이 비용 상환시효 선악 따지지 않아요. 자주 타주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합니다. 고정이 포인트예요. 2번 필요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자, 1번의 필요비는 보존하는 비용이에요. 보존. 물건을 사용하는데 보존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 필요비는 두 개로 나눠요. 통상적인 필요비와 보통 필요비, 보존비, 수리비, 공과금이죠. 또는 특별한 필요비, 특별 필요비. 근데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한 수선비 같은 이런 거죠. 통상하고 특별 구비를 잘해야 돼요. 왜냐? 2번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어요. 개새끼 취득하면 무슨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그랬죠? 통상 필요비입니다.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반대 특별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거기 계속 나오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맨 밑에 기출을 먼저 보죠. 맨 밑에 오른쪽.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했죠? 그럼 무슨 필요비? 통상 필요비 상환은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특별 그러면 X,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를 못해요.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양가로 3번 유익비는 선택. 자, 동그라미 1번. 자, 우리는 민법에 보면 필요비 유익비가 계속 나와요. 필요비는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유익비란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입니다. 자, 우리 개를 가지고 한번 보죠. 그럼 을이 이제 갑의 개를 훔쳐왔어요. 갑의 개를 훔쳐오면 필요비는 뭐예요? 사료값. 이 사료값이 바로 필요비죠. 사료값. 대표죠. 필요비. 이거 안 주면 개 죽잖아요. 보존하는 비용. 유익비는 뭐, 유익비는 개한테 옷 같은 거죠? 개 옷 사입힌다. 개 옷. 옷 사입히는 거죠? 자, 개값은 한 10만원 하는데 옷은 100만원짜리 입히는 사람 있죠. 그죠? 이런 게 유익비죠. 유익비. 그래서 유익비를 많이 들이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저 옷 살 때는 100만원짜리 샀어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감가상각 하니까 한 10, 중고리가 한 20만원밖에 안 되겠죠? 20만원. 그럼 나중에 이제, 자, 을이 이제, 나 1000만원 주고 샀는데, 현재 20만원 남았다.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비용상환, 유익비 상환 청구할 때 선택을 갑이 하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20만원 이거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죠. 점유자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현재 20만원 현존하고 있어요. 하나요.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100만원이냐 증가액 20만원 중 선택해서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필요비는 전액이에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다 입증해야 돼. 점유자는 실제 지출한 금액, 예컨대 100만 원하고 현존하는 정가액 20만 원을 모두 증명을 해야 돼. 100만 원, 20만 원 증명하면 회복자 그 중에 20만 원 선택한다는 거예요. 4번 유익비에 대해서는 회복자의 청구로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용가 안 돼요. 까만 색깔 나왔죠?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용가 인정이 안 돼. 왜? 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익비만 상환기간 허용됩니다. 자, 4번 중요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자, 1번 점유자는 조심해야 돼. 비용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군가는 상관없고 줄거세요.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입니다.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개반환 청구할 때 소유자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다.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개 주인한테 비용 상환 청구합니다. 2번에 이제 발생 시기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죠.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개반환 청구받거나 그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즉 비용 지출 즉시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점유물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자, 오른쪽 3번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 자, 적법한 점유자는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합니다. 다만 허용하면 안 되죠. 다만 회복자가 무슨 비용에 대해서 유익비에 대해서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안 돼요.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유예받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익비 허여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우리가 몇 번 풀었었죠? 전번 1월 달에? 보세요. 예제 문제. 1번 풀었어, 2번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그럼 풀어봤으니까 한 개만 풀어보죠. 1번 문제 29회 거 보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틀린 것. 매년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우선 필요비는 상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통상 필요비 상환은 청구 못합니다. 반대로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돼야 돼. 이 악의의 점유자가 금둥이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는 악이니까 손해전부죠. 그런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틀렸네, 그죠? 악이니까 무슨 이익? 손해전부 배상해야 돼. 손해전부. 금둥이. 답이 2. 3번 악의의 점유자는 반환할 때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4번 유익비는 자 가액 증가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20만 원 현존한 때 안에서 선택해서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줬네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는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답만 좀 볼까요? 틀린 거 우리 답이 3번 보죠.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는 전액 다 상환합니다. 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안에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가액 증가 현존한 것은 유익비잖아. 유익비.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로 바꿔야 돼요. 유익비 지출하면 선택이니까 필요비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201, 263 마치고 다음 4. 자력구제권 갑니다. 자, 자력구제.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겁니다. 자력구제권. 이게 쉽게 해서 도둑놈 잡는 거예요. 도둑놈 잡는 거. 자, 원래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는 이 자력구제 이게 원칙이었죠. 자력구제권은 쉽게 해서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이제 법치국가라 그러잖아.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권리를 구제해야지 자력 구제는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으로 쉽게 소송으로 하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국가 구제라 원칙이라 그래. 국가에서 구제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력 구제는 원칙은 허용이 안 돼요. 예외적으로 예외적 긴급한 상황이 있는 때만 자력 구제가 허용이 돼요. 도둑놈 잡는 거. 근데 갑이 이 집에 지금 가만히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들어가죠. 자, 물건을 훔쳐가려고 그래. 갑이 이제, 그래. 내가 우리 미부선생한테 수업 들으니까 국가구제가 원칙이더라. 라고 가만히 놔둬요. 다 훔쳐갔어요. 소송하려고 보니까 도둑놈 잡아야 되는데 도둑놈이 있어 소송을 하지. 그럼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야? 도둑놈 공화국이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런 긴급한 상황, 갑이 도둑놈 잡아야죠. 이런 걸 자력구제 그래. 자, 그래서 209조 한번 보죠.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의 침탈 또는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습니다. 자력 방위권이라고 그러죠. 자, 2항, 점유를 침탈되었다. 침탈은 절도나 강도한테 뺏기는 게 침탈이죠. 절도나 강도한테 뺏겼을 때는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한자로 쓰면 직시, 한글로 쓰면 적시입니다. 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도둑놈아 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동산일 때는 점유자 현장에서 잡거나 또는 추적하여 줄 것이에요. 추적하여가 약 2시간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2시간 정도 추적하여 가해자, 도둑놈으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자, 자력구제권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한계. 자, 시간적으로 우리 마라톤이 지금 세계 기록이 얼마죠? 정확하게는 1시간 한 1시간 57분이 그 정도 되죠. 약 2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시간적 한계가 2시간 내에 자력구제하도록 돼 있어요. 2시간 지나서 만약에 2, 3일 지나가지고 그 도둑놈이 있더라. 그 잡는 것은 그건 자력구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력구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돼요. 2시간 내에만 자력구제입니다. 자, 그 정도 자력구제는 시간적 한계가 꼭 있잖아. 추적하여 얼마 추적하라고? 2시간 내 추적해서 도둑을 잡아야 돼. 자, 양가 1번에 예외 자력구제를 하면 살짝 적어. 예외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즉 소송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2시간 내 도둑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2번은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점유자는 첫 시간 때 배웠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그랬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아무런 점유권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여기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권이 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알바하고 있으면 도둑놈 들어오면 점유 보조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권이 있어요. 근데 간접 점유자는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간접 점유 너무 멀리 있잖아요. 자, 이 집에 임대 놓고 서울에 가 살아요. 임대인은. 임차인은 여기 살고 있잖아. 임차인이 잡아야죠. 도둑놈을. 자, 2번 정의합니다. 2번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된다. 이건 기억해야 돼. 점유 보조는 다른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력구제권만 인정된다. 이렇게 잘라주고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도 자력구제권 인정 안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예외니까 점유보조자도 인정되는데 간접 점유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밑에 5번에 자, 개념 정도만 기억하죠. 자, 점유하고 준점유가 나오는데 자, 점유는 객체가 물건이잖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점유예요. 물건 가지고 있는 소지. 물건을 객체가 물건입니다. 즉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점유. 근데 자, 객체가 물건이 아닌 걸 준점유라 그래.
우리 준자가 나오면 우리 세미라는 거죠. 세미. 프로와 아마추어 중간에 있으면 세미 프로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준점유라 그래. 근데 자, 저당권 준점유, 지상권 준점유, 이 권리잖아요. 그 준점유는 권리점유라고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리점유. 개념만요. 자, 거기에 이제 준점유 나오죠. 준점유. 자, 그 제목이 틀렸어요. 그 210조의 자력구제가 아니라 준점유로 바꿔. 제목이 오타난 겁니다. 자력구제가 아니라 준점유. 제목이 틀렸어요. 준점유. 본장이 바로 점유권이야. 점유권 규정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재산권 이꼴 권리죠.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서 준점유는 객체가 재산권 권리입니다. 자, 1번에, 양글 1번에 준점유란 객체가 물건이 아니야. 물건이 아닌 권리,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준점유라 그래. 그 조문에 보면 준점유는 점유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준점유에 예가 하나 나오죠. 자, 예컨대 자, 예금 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 있어요. 자, 이 예금 통장은 갑의 겁니다. 갑의 예금 통장과 우리 적금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돈 찾잖아요. 근데 이 예금 통장과 도장을 우리 훔쳤어요. 우리 훔쳐가지고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당연히 비밀번호 있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 통장이 갑의 게 아니라 을의 건지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을이 이제 뭘 하고 있죠? 준점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이 을한테 예금을 갖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 책임 없습니다. 이걸 준점유라 그래. 재산권, 이게 바로 적금 채권을 점유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죠. 예금 채권이라는 권리를 점유하는 거니까 준점유라 그래요. 자, 그래서 2번 조심하고 이제 준점유, 1번만 기억합니다. 준점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마치고, 자, 그러면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자, 우리가 물건의 객체는 원래 물건이잖아. 물건이잖아. 객체가. 물건이에요. 예컨대 점유권은 물건, 소유권도 물건, 지상권은 토지인 물건, 지역권도 토지인 물건, 다음 전세권은 토지, 건물, 다 물건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권리도 객체가 되는 것, 이건 가끔 나와요. 권리가 객체가 되는 게, 자, 저당권.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권리죠. 다음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야. 여기다가 가끔 이제 준점유도 나와요. 준점유도 아까 객체가 뭐였죠? 권리잖아. 준점유도 권리가 객체가, 요 정도만 나옵니다, 가끔. 그래서 권리가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준점유, 저당권, 질권.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시험은. 자, 그럼 이제 점유권 마치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본권 나오겠죠? 항상 이제 물건은 요 순서를 머리에 잘 그려야 돼. 점유권 배웠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여기다 살짝 준점유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예금 통장 도장하는 권리, 점유 예외. 객체가 권리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요거의 반대말이, 자, 쉽게 해서 요거는 도둑놈도 점유권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준점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권자라면 준점유권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 도둑놈은 이제 못하는 거 본권이죠. 본래의 권리입니다. 자, 이거는 정당성이죠. 정당한 지배권이죠. 이거는 정당성 따지잖아. 정당한 점유권이든 불법 점유권이든 일단 보호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동산의 경우는요, 대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인 경우가 거의 99%는 없습니다. 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소유자예요. 우리 옷 입고 있다. 이 전부 거의 자기 거죠. 가끔 가다가 뭐 친구 빌릴 수도 있지만. 동산은 거의 90%가 점유자가 소유자예요. 일단 점유도 보호하잖아요. 이건 예외적으로 도둑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겁니다.
한자가 참 어렵죠, 그죠? 점. 이걸 이제 쉽게 하면 소지한다. 가지고 있다. 소지, 원인, 불문입니다. 이게 포인트. 따지지 않는다.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 여기 7개죠?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권이 소유권. 이 지구상에서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 창출돼 나옵니다. 소유권자 값. 객체가 아까 물건이었죠? 자, 물건을 3가지 많은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요 3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소유권이야. 자, 의 하나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1의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동그라미 크게 쳐. 소유 물자의 동그라미 쳐. 소유 물건입니다. 물건을 3가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인 권리다. 또 3가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밑에 그 판례 보세요. 이 판례가 한 32회 때만 나왔죠. 자, 소유권 3가지 뭐야? 사용, 수익, 처분. 요걸 권능이라 그래. 소유권 요거는 권리고 권리 속에 포함되는 내용을 권능이라 그래.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3가지 다 있어야 돼. 그래야 소유권이야. 다음 소유권을 또 포기한다는 것은 이 3가지 다를 포기해야 돼요. 이 중에 한두 개만 포기하면 소유권이 아니죠. 그 소리입니다. 그럼 왼쪽에 기출만 먼저 보고 보겠어요. 왼쪽 기출에. 자,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은 제3자의 이름 말이야. 세상 사람에게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한다. X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소유권 포기는 3가지 다 포기하자. 사용 수익 권능만 포기한다. 그러면 처분권밖에 없지. 안 돼요. 3가지 다를 포기해야 돼. 자, 소유권 포기 보죠. 소유권 포기는 내가 이제 소유권자 이거 분필이야. 그걸 포기하면 내가 휴지통 이렇게 버리잖아요. 숏 꼬링 그죠? 소유권 포기된 나는 사용권도 포기했고 수익권도 포기했고 처분권 다 포기했잖아. 그럼 내가 이제 소유권자가 아니야. 그럼 저기에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분필에? 예? 그럼 무주물이 되죠, 그죠? 무주의 동산이 되는 거야. 그럼 누구 거야? 이제 무주물은 선점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3가지 다 포기해야지 2개만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 판례 보세요. 5가지 낸 거죠.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3가지 사용 수익 3가지 다 포기해야 돼. 사용 수익 권능 만자 만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안 돼요.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즉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 권능만 남는 이상한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185조 물권법정주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권법정주의 보니까 아까 물권은 법에 딱 정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거기 211조 옆에서 나와. 211조 보니까 물권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른쪽 보죠.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 이게 물권법정주의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 소유물을 3가지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다고 3가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죠.